계속해서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박석형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자리해 모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1월 미국 고용 보고서가 이제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이 간밤이 파월 의장 어떻게 발언할지 시장의 관심이었죠. 그런데 뭐 예상보다 지난 2월 FOMC 때보다 비교했었을 때 뭐 크게 뭐 달라지지 않다, 뭐 별 볼 일이 없다,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? 일단 오늘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에 이코노믹 클럽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그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이달 초에 있었던 올해 첫 FOMC 그 기자회견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.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발언했던 물가 관련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이제 세 개 부분으로 나눠서 자세하게 물가를 설명을 했는데요.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상품 물가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긍정적으로 일단 시각을 제시를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는 관련 물가가 하락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 관련 물가, 그러니까 주거 물가가 앞으로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시각을 제시를 했고요. 이 세 번째,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부분이 중요한데 파월 의장은 그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이게 좀 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이 부분이 고용 시장하고 상당한 연관성을 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 부분이 이 세 가지 부분을 종합하자면 연준은 물가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다만 상품 관련 주택을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아직까지는 안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안 떨어질 건데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 물가가 좀 떨어지기는 좀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했고요. 오늘 이코노믹 클럽에서 얘기한 파월 의장 발언도 여기에서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이었고 이걸 이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연준이 고용 지표 호조가 예상보다 좀 더 많이 좀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이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고 충분히 연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 호조가 좀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긴 했지만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는 기존 시각에서 이제 바뀐 부분이 없고 연준 역시 이거를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은 당연히 있을 거고 한두 차례 정도 좀 많게는 6월 정도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물가 안정 그리고 연준이 점차 긴축 속도를 조절해가는 그리고 금리 인상이 이제 끝이 보이는 과정 이 부분들은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는 어떤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뭐 그런 가운데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, 이 챗GPT라고 할 수 있죠. 뭐 미국,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챗GPT 관련주들 계속 연일 들썩이고 있는데요. 이 챗GPT 관련된 이슈 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될까요?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기 이제 처음 이제 선두로 치고 나왔고요. 구글도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급하게 이제 그랬죠. 얘기를 좀 내놨고 중국 바이두도 이제 여기를 내놓겠다고 합니다. 국내 관련 업체들도 여기에 이제 서둘러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요. 서비스 초기에 아무래도 점유율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이걸 이제 서둘러 이제 발표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주식 시장 관심도 상당히 높은 것 같고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이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긴 한데 이 관련 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를 하게 될지는 아직 어떤 전망이나 기대뿐이지 실제로 얼마만큼 커질지는 좀 이게 미지수고요. 그리고 플랫폼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실제로 이런 서비스로 인해서 이익을 얼마만큼 창출할지에 대해서도 불투명성이 참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이런 쪽에 투자를 좀 지나치게 확대하는 거는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관련 부품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만큼의 관련 부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.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가 될 거고 실제로 뭐 미국 주요 플랫폼 업체들은 주요 반도체 회사들한테 관련된 주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서비스가 얼마만큼 확대가 돼서 얼마만큼 주문이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게 어떤 기여도를 어느 정도 뚜렷하게 조금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련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이기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예, 뭐 반도체를 말씀하셨는데 뭐 실제로 이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이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 챗GPT 관련, 이 AI 관련 이 고성능 반도체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최근 이 반도체의 경기 안 좋은 상황에서 이제 그쪽으로 만약에 집중을 한다면 조금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? 예, 일단 챗 GPT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.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유효하고요. 일단 실적은 안 좋습니다. 네. 그리고 올해 1분기까지 계속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 주가의 특성상 하반기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그 챗 GTP 말고도 이걸 제외하고더라도 반도체 주식은 좀 당분간은 계속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뭐 중국 관련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리오프님과 함께 이 중국 경기 개선이 또 이 소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 나오면서 뭐 중국 소비 관련주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게다가 또 3월에 또 양회가 예정돼 있고 여기서도 이제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? 뭐 전통적으로 양회 전에 중국 주식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았다라는 통계도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중국이 지난해 경제 성장 상당히 부진했죠. 근데 리오프닝 그러니까 경제를 이제 경제 활동을 재개하면서 올해 다시 5%대 성장을 회복할 가능성은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성장이 회복되는 만큼 당연히 소비도 활성화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중국 경기 회복이 기대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5%대 성장이라는 거는 중국 정부가 원래 당초에 목표했던 성장 수준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성장 촉진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만일 중국 정부가 조금 더 성장의 드라이브를 걸어서 5%대 이상의 어떤 성장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중국 시장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지난해 부진했던 수준이 이전에 어떤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이라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.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이제 오름세로 방향성을 틀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얼마만큼 수익률이 더 좋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높이는 거는 조금 좀 성급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굳이 중국 시장 말고 한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도 그만큼의 어떤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뭐 국내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지금 이 기업들 4분기 실적 진행 중이죠. 이 실적에 대한 충격이 현실화되는 모습인데 뭐 향후 턴어라운드 기대 속에 이 조정 시 좀 매수 전략 가져가도 괜찮겠습니까?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뭐 기업 수준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. 그렇죠. 올해 2023년도 코스피 전체 기업들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지금 한 193조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작년 이 전망치가 가장 높았을 때에 비해서는 34%가 하향 조정이 된 것이고요.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올해 이익 전망치가 이제 10조 원대로 내려앉았고요. 이거는 작년 최고치 대비 한 90% 가까이나 하향 조정이 된 거고 지난해 반도체 업종이 한 52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거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이익 전망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당분간은 계속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반도체 업종이 90%랑 하향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경기에 대한 기대가 당초 우려감에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기대감 쪽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익 전망도 좀 시차는 좀 있을 수 있어도 턴어라운드의 기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실적 바닥 확인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1분기 실적 발표 시점 그러니까 3월 말이나 4월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은 돌아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추후에 뭐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뭐 현재 우리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2,500선을 목선에 두고 뭐 계속 갈지 지금 고민되는 상황인데요. 뭐 1월에 이 상승률을 봤었을 때 상당히 높이 올랐단 말이죠. 그렇다면은 2월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도 될까요? 일단 뭐 탄력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. 코스피가 한 10% 올랐고 반도체 업종은 16% 정도 올랐기 때문에
뭐 이런 상승세가 계속되기는 어렵겠죠, 당연히. 근데 이제 다소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된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이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거는 물가가 안정이 되고 연준이 통화 정책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어떤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이 두 가지 부분이 여전히 상반기 중에는 계속 유효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월 주식시장도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시장 흐름의 어떤 주도권은 반도체나 아니면 배터리 쪽에서 이제 잡고 있는데 이게 외국인 매수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요.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연속성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월에 상승세의 가장 큰 배경 중 하나가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최근에 이제 환율을 보니까 워낙 이제 1월에는 1,220-130원대까지 있어서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는 또 1,260원대란 말이죠. 맞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 외인 수급 2월에도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? 일단 1월에 그 거래소 시장,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한 6조 원 이상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. 2월 달에는 일부 순매도도 좀 나타나면서 약간 주춤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올해 그 위험자산 선호가 높아지고 그리고 주식 시장이 좀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 그리고 물가 안정 이 두 가지가 큰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속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달러화를 기준으로 지금 한 103 정도까지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랐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물가 안정세가 이어질 수 있다면 100선 밑으로도 달러가 좀 갈 수가 있고요.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1,200원 아래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바뀐다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. 외국인 동향 역시 순매수 규모가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의 순매수 관점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1월에 많이 우리 시장 올른 만큼 2월에는 좀 제한적 상승이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박석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부부장 말씀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